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어제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간만에 좀 가뭄의 단비 같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증시도 상승 마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이 왜 상승했는지, 그리고 미국 증시는 현재 왜 상승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제가 집중해서 트레이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가 있었죠. 일단 이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각종 지표들이 발표됐는데 지금 유럽도 금리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 증시는 하락을 해야 되지만 지금 빅스 이게 공포 지수죠. 공포 지수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여가 상장을 했죠, 오늘. 여기 반도체 업체 암이 나스닥에 상장했다. 10%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섹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떡상하나요? 라고 하면 야간 선물을 보시면 됩니다. 야간 선물은 뜨뜻미지근합니다. 내일 갭상승은 예상이 되나 그게 막 치고 올라가는 식의 상승은 되지 않을 거다. 이거 왜 이러냐 하면 일단은 전날이 그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 상승한 건 아니지만 그 전날 미국 증시에다가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까지 다 더해져서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가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했으나 왜 오르고 있을까요? 내용을 보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했다. 전망치를 웃돌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오름폭이 커졌다. 이거 뭐 역시 국산 뉴스는 이거 그냥 뭐 이것도 좋아요. 예, 이것도 좋습니다. 팩트만 전달하면 좋지만 좀 시사하는 바는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 외국 애들 뉴스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스탁스 라이징 오르고 있다고 하죠. 암이 IPO를 했다. 아 근데 암이 이게 소문자였구나. 대문자인 줄 알았는데. 자, 인베스터가 슈러거 오프라고 하네요.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약간 어깨를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모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다이제스트 됐다. 그럼 잠시만요. earlier inflation reading has come cooler than expected. 아,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완화돼 있고 그리고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네요. 14months cost annualize 그 연간 상승률은 underlining이라고 하죠. Inflation was the smallest in years 2 years. 최근 2year 그 2년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좀 더 낮게 나왔다는 거에 안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암이 상장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데이터들이 높게 나왔지만 이 상승 자체가 예년 2년간의 상승률보다는 좀 더 쿨다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 거다라는 시장의 스탠스가 있는 거에다가 암이 상장을 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ECB가 이번에 금리를 또 올렸어요. 그럼 이것도 악재 아니냐라고 했는데 쭉 오른 거 보면 다만 ECB는 이번이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신호를 내보냈다라고 하는데 라가르드 총재가 이사회는 기준금리가 충분히 장기간 유지될 경우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복귀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초점이 기간으로 옮겨갈 것. 그러면서 우리가 정점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뭐 온갖 얘기 다 했네. 일단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신호를 내보냈다라는 겁니다. 유럽이 지금 뭐 독일이 좀 안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 좀 충분히 했지 않니? 응? 이제 올릴 만큼 올렸고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기간이 중요해. 요런 스탠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유럽이 미국 시장보다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좀 그러네요. 자, 일단 그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는 요렇게 좀 설명하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은 다 좋았어요. 예, 다 좋았습니다. 거의 다 빨갛죠.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퀴즈를 냈었죠. 어떤 퀴즈를 냈었냐면 오늘 9월 13일이었죠. 그 거래대금 6위를 맞춰주세요라고 했습니다. 6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어요. 이 막판에 굉장히 경합이 치열했습니다. 왜 6위라고 했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CD, 금리 액티브, 그 다음에 삼성전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얘들은 거의 고정입니다. 근데 장중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거래대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좀 시사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종가쯤에 많이 급변한다라는 것도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그 장이 끝나기 전 동시효과 전에 순위가 이랬어요. 액티브, 삼성전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신성 델타테크였어요. SK하이닉스는 저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체크해서 위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동시효과 때 SK하이닉스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올라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당첨이 됐다라는 겁니다. 당첨자 분이 4분이 계셨어요. 그 현자님들 4분이 계셔가지고 이분들에게 치킨 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 종종 이런 퀴즈를 카페에 낼 거니까 오셔가지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하고 차트를 좀 볼까요? 차트를 봅시다. 프로그램도 켜고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이게 현재 기준봉 첫 번째죠. 상승을 좀 해줬어요. 상승해줬는데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찐 상승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일단은 반등을 해줬어요. 그럼 기준봉이 생기는 거죠. 이제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멀리서 봤을 때 그냥 뭔가 헤드앤숄더 같잖아요. 지금 헤드앤숄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락을 하더라도 좀 그 긍정적인 신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도 똑같죠. 지금 코스피도 약간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떨어지고 있는 모양, 그 원형 천정형이죠. 그리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2400 밑으로 깨고 내려갈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이렇게 지지선들이 형성되어 있죠. 이걸 깨고 내려갈 수는 또 없죠. 여기서 그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정도로만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볼까요? 이것도 현재 기준봉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낙주 매매하기 딱 좋은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그럼 내일 갭상승을 시작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갭상승을 못한다면 좀 음봉이 길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또 단기 트레이딩이 용이해지는 구간은 됩니다. 어차피 저처럼 밑에서 깔고 있으면 여기서 반응할 필요는 없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깨고 내려가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특히 두산 그 로보틱스가 IPO를 하죠. 그 분위기를 좀 타고 갈 거예요. T로보틱스도 반등을 해줬으나 더 약하죠. 더 약합니다. 5일선까지 못 가졌어요. 내일 갭상승을 못하면 5일선이 내려옵니다. 그럼 이게 뭐죠? 데드크로스입니다. 데드크로스라서 굉장히 그 기계적인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 좀 우려해야 된다. T로보틱스는 제가 손을 안 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저는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단기 트레이딩에 들어갈 겁니다. 요영역이 오면 트레이딩 할 거예요. 76만원에서 81만원 사이에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이대로 쭉 꺼질 일은 없어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더 낫죠.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또 홀딩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지지선까지 복귀를 했고 여기서 이평선이 좀 모일 겁니다. 그때까지 횡보할 확률이 높아요. 포스코홀딩스가 여기서 급등한다? 아직은 그건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뭐 포스코홀딩스만의 호재가 있다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모르는 호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예측할 수는 없으나 좀 봤을 때는 흐름 자체는 에코프로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솔로엠은 또 반등을 해줬네요. 저 이거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려고 했는데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일단 솔로엠은 호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솔로엠 나쁘지 않아요. 신고가 영역이고 고가 놀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여기 프로그램 그 매수 엄청나게 들어온 영역 보이시죠? 이렇게 급등시킬 때 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저는 모르죠.
그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 부서에 가서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건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일단 이런 걸로 판단해 보는 겁니다. 무언가 이유 있는 매수가 들어왔다. 어디서? 신고가 영역에서라는 겁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여기서 아무도 사기 어렵겠죠. 여기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사기 어렵습니다. 그 영역에서 자신 있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나중에 답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솔트룩스. 솔트룩스도 지금 걱정 근심이 많은 종목이죠. 지금 하락이 좀 멈추는 듯한 모습은 보이고 있으나 도지형 캔들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갭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갭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저는 일단은 약손해권에서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 사이에서는 굉장히 공방이 치열할 거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여기서 잘 지지해 주는지 보고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아직 솔트룩스는 좀 지켜볼 거예요. 호재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일단은 여기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호재 그 솔트룩스가 생각하던 그 호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더 이상 알려진 게 없잖아요. AI 컨퍼런스에서 자기 자신들만의 AI 플랫폼을 발표했어요. 그 뒤에 그 호재 소멸, 재료 소멸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도지형 캔들을 그리거나 아니면 롱바디 음봉을 그리거나 그런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오지 않고 거래량 없이 슬슬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 작전 세력이 만약에 붙어 있다라고 하면 털고 나갔다라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맥도날드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맥도날드 딴딴따란딴, 맥도날드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급등을 하면 삼중천정형까지 그릴 수 있겠죠. 최소 삼중천정형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생각을 또 해보겠죠. 이게 뚫어 올릴 만한 그 상황인가? 아니면 얘들이 페이크 캔들을 만들고 물량을 넘기는가를 그때 판단해 볼 겁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또 낫죠. 솔트룩스보다. 다 비슷한 섹터고 비슷한 움직임인데 주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릅니다. 지금은 하락 후에 횡보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횡보 하단에선 자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전 지금 중앙선을 긋고 하단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상단으로 올라가면 또 지켜볼 거예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정말 단순합니다. 요렇게 올랐다가 지금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끝나는 것처럼 했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솔트룩스도 똑같은 흐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현자님들하고 대화했을 때가 솔트룩스 헤드앤숄더 완성했을 때예요. 이때. 이거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었죠. 근데 다들 또 똑똑한 현자님들은 다 올라간다라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 뒤에 많이 올라갔죠. 그때 대비를 했었으면 솔트룩스의 상승을 맛볼 수 있었을 겁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오늘 단기 트레이딩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습니다. 여기 또 누구인가 발바닥에 사서 또 누구인가 이렇게 최고점에서 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이제 신성 델타테크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겁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볼 거예요. 이제 제 적극적인 단기 트레이딩은 끝났습니다. 신성 델타테크에서 긴 롬바디 음봉이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볼 거예요. 요 사이에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제 영역은 아니에요. 제 영역 아닙니다. 제 영역이 아닌 곳에 들어가서 자신있게 싸울 수 없어요. 루닛도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얘는 계속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좀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페이크 캔들일지, 이 또 롱바디 음봉 길게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20만원 밑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볼 거다.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해 볼 예정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갭상승 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또 제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떨어졌을 때 좀 대응을 해볼 거고, 여기서 이동평균선이 모일 정도로 가지런하게 횡보를 한다면 아마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차트다 정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를 한번 봐달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ABL 바이오는 제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건 또 매매 마크도 다 보이냐? 이거 아니네. ABL 바이오 아니잖아 이거. 잠깐만요. 지금 현재는 매매 마크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제가 또 하락하는 하단에서 매수를 좀 했는데요. 지금 제가 ABL 바이오 아시죠 여러분? 다 요런 데서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요런 데서 요렇게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 멀리서 봤을 때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횡보. 좀 페일러 스윙이 계속 발생하고는 있지만 페일러 스윙이 크게 발생했죠. 크게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이 하단을 깨고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얘가 하단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이쪽에. 그러면 저는 그냥 털고 나올 겁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요. 이 만약에 그 최저가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털고 나올 겁니다. 트랩 스윙인지는 확인해야겠죠. 확인한 다음에 털고 나올 거예요. 손실을 보더라도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종목을 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ABL 바이오는 뭐 여러 가지 포텐셜이 있긴 하죠.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고. 그리고 면역 항암제에서는 좀 이름이 항상 먼저 거론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얘랑 뭐 올릭스 이런 종목들은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올릭스는 어떤가요, 요즘에? 제가 최근에 올릭스를 거의 못 봤네요. 아유, 야, 이거 뭐 다 망해가더니 좋아졌네요. 딱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요 하단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하락을 견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쯤에서 자르고 나와야죠. 요쯤에 자르고 나왔다가 여기서 거래량 터졌을 때 요때 매수하면 똑같잖아요. 내가 팔았던 가격에 다시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영역을 내가 견딜 필요는 없다. 근데 어차피 올라갈 거 여기서 매수를 하지 왜 팔았냐? 그건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등 못하고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널브러져 있는데 요런 흐름만 보고 아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뭐 그렇게 판단하는 건 좀 너무 결과론적이고요. 일단은 이런 하락을 버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뭐 이렇게 바닥에서 계속 매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좀 깨고 내려가면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다시 드려봅니다.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나쁜 종목은 아니다.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죠. 왜냐하면 얘 뉴스를 보면 항상 IPO가 아니지 라이선스 아웃을 했다라는 뉴스가 뜹니다. 라이선스 아웃. 그러니까 내 기술을 다른 애들이 사가지고 자기들이 그걸로 제약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좀 ABL 바이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있지는 않아요. 거래량이 터지고 있지는 않아서 여기서 급등할 일은 현재는 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 행보권 바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기대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라인을 지켜주고 있어요. 묘하게도. 누군가가 이런 거는 누군가가 계속 요 라인이 오면 이렇게 밀어 올리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이 라인이 오면 계속 밀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어이 어이 떨어지면 어이 떨어지면 어이 떨어지면 어이 이렇게 또 위로 올라가면 또 내리고 있는 애들이 있죠. 그 내리고 있는 힘이 더 센 영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깃발령이 되죠. 삼각 수렴 중입니다. 삼각 수렴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렴이 끝나면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를 결정할 겁니다.